자, 오늘 하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만 하고 잠깐 가볼게요. 정적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내용을 잠깐 했었는데 첫 번째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 했었어요. 그 개념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y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적분 계산 과정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 차이만 잘 구분하시면 됐었어, 그지? 자, Y축 방향으로 이제 정적분 할 수 있다. 요거까지 했었고, 여기 두 번째라고 적어 놓은 것에 제목을 하나 적을게요. 요거는 역함수 적분. 역함수의 적분인데 이건 정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함수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 한번 구해 보는 것, 요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역함수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그래프가 y는 x의 원래 함수랑 y는 x의 대칭을 이룬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지? 그러면 좀 간단한 함수를 그려가지고 y는 x까지 대칭 이동 시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큼지막하게 그려도 좋습니다. 이따시만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자, 그 다음에 기준으로 삼을 y는 fx라는 걸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y는 fx. 그러면 역함수 적분을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y는 x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x 어서 와. 자, 이것의 역함수도 그려놓고 한번 볼게요. 역함수는 y는 x 대칭 이동이니까 너무 엉뚱으로 그리면 안 되고 이 정도로 그리면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지난 시간에 y축 방향으로 정적분해서 넓이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간을 살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까? 이 정도가 A. 그 다음에 이 정도가 B. 이거는 X의 범위예요. 그랬을 때 fx부터 쳐다보도록 하죠. fx는 a를 넣은 함수값이 여기 있을 거고 그게 fa겠지. 그 다음에 b를 넣은 함수값 여기 있을 거고 fb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영역을 표시해 볼 건데 y축과 fx 곡선과 그 다음에 y값 지금 표시되어 있는 fa에서부터 fb까지 요 영역. 자, 요 영역을 우리는 S 영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구해 볼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요거는 Y축 방향으로 정적분을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요 놈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S 넓이를 구하려면 Y축 방향으로 적분을 그대로 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FA라는 아래 끝에서부터 Y가 커지는 방향으로 FB까지 적분하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식을요. 우리 지금 Y축 방향으로 적분을 하니까 적분 변수가 dy로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상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 y는 fx,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x는 y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걸 써야 되죠.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할게. 위로 가서 요 놈을 x는 이라고 정리하려면 x랑 y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집어넣는 x와 나오는 y 자리 바꾸면 이게 뭐야? 역함수가 적용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 인버스가 이렇게 붙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y는 fx나 x는 f 인버스 y나 같은 식이야. 따라서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저 녀석을 우리는 적분 대상 함수로 밀어넣으면 되겠구나. 따라서 f 인버스 y 넣고 y에 대해서 정적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까지 괜찮지? 참고 삼아 지금 요거는 많이 하지만 우리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F를 기준으로 이따가 써먹을 내용인데 미리 할게요. A에서부터 B까지 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여기 곡선 사이의 넓이를 T라고 한다 그러면 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요거는 우리가 정적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밑에다가 또 쓸게요. T는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적분해요. 이거 지금까지 하던 거란 말이야. 지금은 y축 방향으로 그 정적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거를 역함수를 이용한다. 요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t를 쓴 거는 나중에는 사실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fx 정적분 결과가 곧 넓이 t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원점에서부터 B까지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FB까지를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라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제일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거 표현했다가 지울게요. 제일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거를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적분 쉽게 구할 수 있는 t를 제외하면 s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합니다. 알겠죠? 굳이 역함수 적분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뭐 이런 다라는 거야. 요거 때문에 t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s라는 게 y축 방향으로 정적분해서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지금 표현했으니까 역함수 상황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는 넓이가 되는가 그거까지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자, s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 함수를 볼 거예요. 요 놈이 결국은 y에 대한 식이잖아, 그지? 뭐 f의 인버스가 붙어 있지만 그거를 y 적분 변수로 하고 있으니까 얘 지금 정적분이면 정적분의 성질이 적분 변수는 사실 크게 상관없다 그랬죠. 맞지? 그러니까 y에 대한 식을 y에 대해 적분하거나 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 적분하거나 t에 대한 식을 t에 대해 적분하거나 다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래 끝 그대로 박아놓고 위 끝 그대로 박아놓고 얘를 f 인버스 x로 바꾸면 dx로 바꿔놓으면 같은 결과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y축과 f라는 곡선이 이루는 위에 표시한 s 넓이를 f의 역함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래 끝 위 끝을 쳐다보면 얘네들이 뭐야? 처음에 주어졌던 a에서 b까지의 구간이 아니라 함수값의 구간으로 들어있어요. 이 차이만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FA와 FB 위치만 한번 찾아볼게요. F 인버스 X는 처음에 이제 그려놨는데 FA라는 거를 찾아가 볼게요. FA는 뚜뚜뚜뚜뚜뚜 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가 뭐 F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FB는 Y는 X를 찾아가면 여기가 FB가 되는 거겠지. 괜찮나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S라는 영역의 넓이와 똑같이 F 인버스에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은 FA에서 FB까지 우리 F 인버스 X를 X에 대해서 정적분하니까 X축과 이루는 요 영역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S랑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적분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정도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S 표현한 곳에 좀 주의할 거 별표만 한번 치고 갈게요. 적분 구간을 조심하자. 역함수를 이용할 때.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예시 하나만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아래쪽에 예제 좀 간단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또 그릴게요. 간단한 걸로만 할게. 3차 함수를 하나 그릴 거고요. y는 x세제곱 또는 fx는 x세제곱으로 그릴 겁니다. x세제곱은 대략 이렇게 생겼을 텐데 1사분면 위주로 볼게요. 이렇게 y는 x세제곱. 그래프가 사실은 더 가파라야 되는데 표현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구간을 이렇게 할게요. 1에서부터 2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곳을 지금 x축 방향 말고요. y축 방향으로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1의 함수값을 구해보죠. 1 넣으면 1의 세제곱 1. 2의 함수값 구해보죠. 그러면 8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제에서 구해보고자 하는 곳은 이쪽이에요. 이쪽. 이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이 S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하던 대로 해보죠. Y축 방향으로 적분을 해도 되고요. 요것의 역함수를 구해도 돼요. Y축 방향으로 적분한다 치고요. 우리는 함수값을 적분 구간으로 잡으면 됐었지, 그지? 그래서 S는 1에서부터 8까지 Y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데 적분 대상 함수를 x세제곱 쓰면 안 되잖아, 그지? x는 이라고 써야 되니까 요거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3분의 1제곱 하면 되지. 그러면 x는 y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 대상 함수는 y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녀석은 1에서 8까지 x로 바꿔도 문제 없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x의 3분의 1제곱 dx 하는 거랑 같아요.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y는 x세제곱 이 녀석을 fx라고 취한다면 이름을 준다면 여기 있는 녀석은 누구다? f 인버스 x다. 사실 xy 자리 바꿔서 x는이라고 정리한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를 y는이라고 xy 자리를 바꾸고 y는이라고 정리한 게 인버스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배우진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쌤이 지난 시간 뭐라고 했지?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했어. 그거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구하는데 막혀버리면 못 구하냐? 그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듯이 전체에서 우리가 쉽게 적분할 수 있는 녀석을 빼가는 구조로 가면 되더라. 자, 요렇게 생긴 전체 직사각형에서 아래쪽에 있는 작은 직사각형 요만큼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요 영역을 적분을 이용해서 구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S를 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래서 S는 위에 정적분은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새롭게 S 한 번 더 구해 볼게요. 그러면 제일 큰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 2, 세로의 길이 8에서 빨간색 빗금칠한 부분이 가로의 길이 1, 세로의 길이 1이니까 빼기 1 곱하기 1 해주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y는 x 세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빼기 할 거죠. 1에서 2까지 대상함수 x 세제곱 dx 이렇게 정적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봅시다. 16 빼기 1, 15에다가 뺄 거예요. 정적분 합니다. 부정적분 4분의 x 4제곱 이거를 1에서부터 2까지. 자, 그러면 15 빼기 4분의 자, 2의 4제곱 16, 1의 4제곱 1 빼면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거는 15 곱하기 4분의 1로 봐도 좋겠죠. 아니면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얘는 4분의 통분하면 60 빼기 15, 45 기하분수니까 약분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맞지? 그런데 이제 아까 하고 쟀던 거 자, 요 녀석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부정적분 할 수 있는데 기준이 뭐였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 잘 안 풀릴 때 요거 팁으로 그냥 가져가세요. 어떻게 했었죠?
차수를 하나 올렸지. 그러니까 1차는 2차로 올리고 2차는 3차로 올렸잖아. 그지? 왜냐하면 위에서 밑으로 그 x의 n제곱이라 그러면 n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차수를 1을 깠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적분할 때 차수를 하나 올려놓고 시작했잖아. 플러스 1을 했단 말이야. 그 작업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거는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색깔을 바꿀게요. 3분의 1 차가 되려면 1을 깎아서 3분의 1이 돼야 되거든. 맞지? 그러면 1을 다시 거꾸로 더하는 거야. 지수에다가. 그러면 3분의 4가 돼요. 그러니까 x의 3분의 4 차를 미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1차를 하나 올려서 2차로 만들듯이. 근데 이거 미분하면 여기 적분 대상함수 앞에 개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잖아. 그지? 근데 얘 미분하면 뭐가 튀어나오죠? 위에 있는 지수가 내려오는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x의 n차를 미분하면 n 곱하기 이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그러면 얘는 3분의 4가 앞에 곱해질 거란 말이야. 그거 지금 1로 만들어야 되니까 보완해야겠죠. 3분의 4가 내려올 거니까 4분의 3 곱해 놓는 거야.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보는 거예요. 안 배웠지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적용이 되니까 알려드린 거고. 다시 한번 미분하면 3분의 4 내려오면서 4분의 3이랑 역수니까 약분될 거고요. 3분의 4에서 차수 1을 깎을 거니까 3분의 4 빼기 1은 3분의 1. 딱 맞죠? 이거를 1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챙겨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4분의 3 8의 3분의 4제곱 빼기 1의 3분의 4제곱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럼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2의 세제곱의 3분의 4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면 2의 4제곱이 남으니까 16 빼기 1, 15. 그러면 분자에 곱하면 4분의 3 곱하기 15, 45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이제 정적분 이용해서 넓이를 많이 구하게 될 건데 앞에서 했던 것들은 곡선 하나와 나머지 X축 또는 Y축 여기 사이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 이용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거는 지금 할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특수한 경우라고 봐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X축이든 Y축이든 얘네들은 방정식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곡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직선이니까. 그래서 그것의 일반적인 표현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곡선의 위치 관계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괄호 1번 옆에 이렇게 하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곡선끼리의 위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우리 지금까지는 X축 위에 있냐, X축 밑에 있냐, Y축 오른쪽에 있냐, Y축 왼쪽에 있냐에 따라 정적분의 결과에 플러스 그대로 둘지 마이너스로 곱할지 이런 걸 따져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곡선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 여기 그림 3개 그릴 거거든. 가로로 첫 번째 그림. X축과의 위치를 먼저 보기 위해서 X축 위치를 한 이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한 꼭대기쯤 이쯤에 F라는 함수 갖다 놓고요. 그 아래쪽에 G를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생겼어. 곡선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한다면 F와 G 사이에서 여기 구간을 A에서부터 여기 구간을 B라고 할게요. 그래서 F와 G 두 곡선이 이루는 A에서부터 B까지의 영역, 이 부분이죠. 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였잖아. 그거 정적분으로 활용할 수 있었거든.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F를 가지고 이거는 안 그려도 돼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F를 가지고 A에서부터 B까지 X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G를 가지고 A에서부터 B까지 구한 영역의 넓이를 제외하면 되죠. 괜찮지? 그러면 각각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왜? 둘 다 X축 위쪽으로 있으니까 이거 부호 걱정하지 않고 그대로 정적분만 하면 됐었네. 그대로 적어볼게요. 넓이 S는 먼저 A에서부터 B까지 F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한 것에서 빼면 되겠구나. 누구를? A에서부터 B까지 쌤이 파란색 화살표 돼지꼬리로 해놨던 저 영역은 A에서부터 B까지 GX를 가지고 정적분한 것과 같아요. 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 따라 적분 구간이 같다면 함수를 한 번에 뭉쳐서 표시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A에서부터 B까지 fx 빼기 gx 해서 정적분한다.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 개를 그린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도 결국은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건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첫 번째 그림은 두 곡선 모두 X축 위쪽으로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크게 걱정 없이, 부호 걱정 없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둘 다 X축 밑으로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X축을 한 요 정도로 그려놓고 F는 여기에, G는 여기에 이렇게 가져다 놔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분 구간을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잡아볼게요. 하면 두 곡선과 주어진 구간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이 영역이거든요. 여기를 S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컨셉은 아까랑 비슷하게 갈 거예요. 먼저 A에서부터 B까지 영역이 큰 거 G를 이용해서 이만큼의 넓이를 먼저 구할 겁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F를 이용해서 A에서부터 B까지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를 뺄 거야.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F든 G든 X축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정적분만 해버리면 값이 음수가 나오겠죠. 그것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넓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S 넓이는 공간을 좀 둘게요. A에서부터 B까지 G를 이용해서 정적분만 해버리면 파란색 영역의 넓이가 아니라 그냥 정적분 값, 음수값이 나오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넓이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위쪽 영역 빼기로 했으니까 빼기. 그 다음에 F를 이용해서 A에서부터 B까지 영역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구간을 약간 두고, 공간을 두고 A에서부터 B까지 fx 정적분 이렇게만 하면 또 음의 값이 나올 거니까 x축 밑에 있으니까요. 그 앞에 마이너스를 주면 넓이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gx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g에다가 적용한다 그러면 얘도 결론은 A에서부터 B까지 F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G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fx 빼기 gx의 정적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도 그리긴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만 비교를 잠깐 해보면 FG가 둘 다 X축 위쪽으로 그려져 있든 FG가 둘 다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든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지 마시고 얘네 둘, F와 G의 두 개로만 위치 관계를 보면 G보다 F가 위에 있죠? 얘도 어때요? X축 버려버리고 F랑 G의 위치를 봤을 때 G보다 F가 위에 있단 말이야. 요거를 그래프에다 잠깐 표현해 봅시다. F가 G보다 위에 있고 두 번째 그림도 F가 G보다 위에 있어요. 여기까지 하니까 결국은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니? F 빼기 G를 해서 구간을 적분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둘 그래프 모두
X축 기준으로 한쪽으로 다 가 있을 때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다만 F가 G보다 위에 있도록 그려보겠습니다. F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G는 여기다가 갖다 놔볼게요. 그래서 여기 A에서부터 여기 B까지 두 곡선이 이루는 구간의 넓이, 지금 빨간색 부분을 구해보자. 그럼 1번, 2번에서 하던 것처럼 또 해볼게요. 이거 전체 넓이를 S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은요, 뭐 전체에서 빼는 게 아니라 X축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F를 이용해서 파란색 영역 넓이 구하고, G를 이용해서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A에서 B까지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G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만 하지 말고 거기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넓이가 되겠다. 그렇죠? 얘네 둘의 넓이를 합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그대로 적죠. S는 위쪽부터 A에서부터 B까지는 fx 그대로 정적분만 해도 넓이가 돼. 더하기. 그 다음에 중괄호 칠게요. g를 이용한다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gx의 정적분인데 요것만 한다 그러면 음의 값이 나올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줘야 이거 자체가 넓이가 되는 거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풀어서 썼을 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적분관이 동일해요. A에서 B까지. 그리고 함수를 한 번에 쓴다 그러면 fx 빼기 gx 정적분,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전부 위치관계로 끝인데 결론! 세 번째 그림도 f가 g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f가 g보다 위에 있어요. f가 g보다 위에 있어요. 따라서 1번, 2번, 3번의 결론은 조금 허무하지만 이렇습니다. 결론은 특정 구간에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요. 아래 끝, 윗 끝. 대상함수를 지정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하는 게 곧 넓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F다 G다 이게 아니라 두 곡선을 누가 위에 있냐 누가 아래에 있냐를 분석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주어진 구간을 정적분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결론은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조금 복잡한 녀석인데 쌤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X축은 제외할게요. 먼저 이렇게 생긴 f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g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에 x가 a에서부터 여기에 x가 b까지라고 한다면 두 함수 f와 g로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구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왼쪽 영역을 S1, 오른쪽 영역을 S2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 S1과 S2 넓이를 합해서 구해보자 이거거든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위치관계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거든.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를 X는 C 정도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A에서부터 C, 요 S1으로 나타나는 여기 구간은 누가 위에 있냐면 G가 위에 있고 F가 밑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구간은 F가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어요. 이 위치 관계를 가지고 넓이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바로 가볼게요. S1번 넓이와 S2번 넓이 더한 것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풀어서 써야겠죠? A에서부터 C까지는 위의 함수가 G, X, 아래 함수가 F니까 빼기 F, X 정적분으로 S1의 넓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C에서부터 B까지 구간은 Fx가 위에 있으니까 Fx 빼기 Gx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괜찮죠? 되겠니? 자, 그런데 요거 잘 봐봐. 구간은 A에서 C, C에서 B 이렇게 이제 건너 가는 구간인데 대상 함수를 보면 앞에 거는 G 빼기 F고 뒤에 거는 F 빼기 G잖아요. 뭐만 바뀌었냐면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나는 중간에 C 말고 처음에 주어졌던 구간 A에서 B까지 정적분으로 표현해보고 싶어.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으로 할 건데 대상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걸 고려한다면 뭘 처리하면 되냐? 지금은 F가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다. 그 위치 관계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식으로만 나타났을 때 식이 복잡해지면 누가 위에 있는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누가 먼저든 상관없고요. fx 빼기 gx 또는 gx 빼기 fx 해도 되는데 A에서 C, C에서 B 구간에 따라서 얘네가 부호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결정이 되니까 그것을 절대값 처리를 해버리면 어때요? A에서 C는 G가 위에 있기 때문에 F 빼기 G가 음수야. 이렇게 되면 절대값 기호가 어떻게 돼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 되는 거고,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구간은 누가 위에 있어요? F가 위에 있어. 그러면 F 빼기 G가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F 빼기 G 그대로 나올 거야. 그래서 나중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분석이 잘 안 되면 빼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뺀 다음에 절대값 처리한 거를 전체 구간 적분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엇갈려 있는 구조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 그 유형이 뭐냐? 지금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는 하나는 이렇게 그릴 거고요. 이거 F라고 할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그릴게요. G. 그래서 둘러싸인 영역의 왼쪽 영역을 S1 넓이, 두 번째를 S2 넓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X가 A에서부터 여기가 X는 B까지 라고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조건을 하나 더 줘볼게요. 조건. 이런 상황에서 S1 넓이와 S2 넓이가 같다면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게 될 거거든요. 둘러싸인 부분이 S1, S2 이렇게 구성됐는데 같다면 아까처럼 표현해 볼게요. 엇갈리는 부분, 즉 아래 위가 뒤집어지는 부분 여기를 C라고 한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구간에서는 F가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어요. C에서 B까지 구간은 G가 위에 있고 F가 아래에 있어요. 맞죠? 그러면 각각 일단 표현해 볼게요. 아까 하던 것처럼 S1은 A에서부터 C까지 위에 거 F, 요거 fx라고 안 하고 그냥 F라고 쓸게요. F 빼기 G 위에서 아래로 빼서 정적분. S2는 C에서 B까지 위의 함수 G, 아래 함수 F 빼서 정적분. 이렇게 이제 구한다였거든. 연습 3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요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넓이를 다 더한 걸 구할 때는 절대값 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 절대값 처리를 안 하고 한번 전체 적분해 볼게요. A에서부터 B까지 빼는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는데 F에서 G를 빼서 또는 G에서 F를 빼서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쪼개서 본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F 빼기 G 정적분 한 거랑 적분 대상함수는 그대로 가져가야겠죠. 구간을 쪼갰으니까.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F 빼기 G 한 거. 이렇게 쪼개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했어요. 괜찮죠? 그러면 조금 전에 S1과 S2를 표현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A에서부터 C까지 F 빼기 G는 정확히 S1이죠. 첫 번째 거는 S1이란 말이야. 괜찮죠? F 빼기 G의 A에서 C까지니까. 더하기. 두 번째, C에서 B까지 구간은 여기 보듯이 S2의 구간과 지금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F 빼기 G인데 우리 S2 구할 때는 G 빼기 F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면 C에서 B까지 F 빼기 G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S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제가 뭐였냐면 S1, S2가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는 부호가 반대니까 0이 되겠지. 자, 아까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아래 위 관계가 뒤집어지는 구간이 존재할 때는 전체 절대값을 씌워서 모조리 양수로 만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절대값 씌우면서. 그런데 이거를 절대값 씌우지 않고 전체 구간을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그냥 빼서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빼서 정적분을 해버리면 그 결과는 0이더라. 이거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언제? 얘네 영역의 넓이가 같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안 적어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쪽에 적어 놓을게요. 그냥 보기라도 하세요. 뭐 0에서부터 1까지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조건을 뭘 줬냐면 0에서부터 여기 X축과 만나는 그 구간의 여기 넓이와 그 다음에 이쪽 넓이가 같다라고 줬어요. 아까 그림보다 조금 더 간단한 건데 얘네 둘의 넓이가 같으면 잘 생각해봐. X축과 만나는 곳을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 0에서부터 알파까지 그냥 적분만 해버리면 음의 값이 나오겠지? 알파에서 1까지 적분하면 양의 값이 나오겠지? 그런데 넓이는 같다 그랬거든? 이거 그냥 더하면 어떻게 돼? 상쇄되겠지. 그렇게 이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 둘의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까지 있다 그러면 중간에 알파를 찾을 필요 없이 0에서 1까지 F를 정적분한 결과는 0이야.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이럴 때 많이 이용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어떻게 앞으로 가느냐? S1 적분 이용해서 구하고 S2 적분 이용해서 구해서 같다라고 등식을 세워가지고 그때 조건을 막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알겠죠? 그래서 넓이가 같다라는 정보는 전체 구간을 절대값 씌우지 말고 그대로 적분만 하면 결과가 0이다. 요거를 이용하자라는 유형이에요. 넘어갈게요. 넓이. 자, 이제 공식을 하나 도출을 해볼 건데 요거는 공식 도출하는 과정을 적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적어봐야 구조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115페이지에 2차 함수와 관련된 면적 공식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2차 함수입니다. 알겠죠? 요거 발전한 게 이제 3차 함수와 접선 이루어진 넓이 구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록하진 않았고 2차 함수 로 넓이를 한번 구해보는 걸 보겠습니다. 알겠죠? 상황을 그림으로만 잠깐 표현해 볼게요. 먼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최고 차이 계수는 0은 아닙니다. 무조건 2차 함수여야 해요. 그래서 요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간단하게 그릴게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최고 차이 계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러 a가 양수. 근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거는 x축과 만나는 두 곳. 사실 x축과 두 군데서 만나야 영역이 나오겠죠. 그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서로 두 군데서 만난다. 그래서 지금 세팅은 베타가 더 큰 근입니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서 위로 볼록하고 이차함수 a가 음수일 때 마찬가지로 두 군데서 만나야 영역이 나오는데 작은 쪽을 알파, 큰 쪽을 베타. 즉 우리가 지금 공식으로 도출해 보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 x축과 이차함수가 이루는 이 비끔칠한 영역의 넓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S. 자, 공식 도출이니까 지금은 조금 귀찮더라도 식을 잘 따라와 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결론을 지을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알파, 베타에서 x축과 만나니까 우리 이거 많이 하던 거네.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뭘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치? 명훈아? 명훈? 나갔다 와. 지금. 나갔다 와. 나갔다 들어와. 고! 자, 그래서 기본 세팅은 요거부터 해야겠죠? 주어진 함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최고 차이 계수를 a를 꺼집어냈을 때 인수분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그쵸? 그래서 두 군데서 만나는 근, 알파,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자, 우리가 정적분 이용해서 넓이 구할 거니까 이거 전개까지는 해놓읍시다. a 곱해놓고 중괄호로 열게요.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까지 전개할 수 있겠다. 준비가 끝났어요.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S는 이라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S는 자, 최고 차이 계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어쨌든 위에 그림처럼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아우르는 공식을 도출을 해볼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냥 적분하면 되죠. 정적분하면 되는데 앞에 건 어떻게 하면 돼? 부호만 반대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든지 절대값을 처리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갈 거야. 따라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이용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그냥 정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절대값 처리를 해서 정적분을 하면 최고 차이 계수 a가 양수든 음수든 넓이 구하는 게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절대값을 여기다가 씌워놓나 전체 구해가지고 절대값 씌워놓나 뭐 동일할 거니까 양의 값이 나오냐 응의 값이 나오냐 이 차이밖에 없으니까 일단 절대값은 나중에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안쪽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정적분만 한 번 더 구해보도록 하죠. 괜찮죠? 절대값은 나중에 씌울게요. 따라서 s는 조금 이따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정적분을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계속 들고 갈 건데 주어진 함수는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고 해서 인수분해 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전개까지 해놓은 거 그대로 들고 와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라는 녀석은 최고 차이 계수였는데 이거 어차피 적분 변수 x가 아니니까 바깥으로 꺼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티그랄 앞에 a를 곱해 놓고 나머지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적분 대상 함수로 밀어 넣어도 괜찮겠다. 적분 변수는 x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x를 기준으로
정적분하자. 밑에 줄에 쓸게요. 는 A는 곱해 놓고요. 대괄호를 열겠습니다. 알파 베타 쓸 거니까 첫 번째 x제곱 부정적분하면 3분의 x 세제곱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x 1차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는 그대로 곱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x를 부정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미분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차피 개수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 x제곱 미분돼서 2 내려와서 2 약분하고 x 1차 이렇게 남는 거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의 x 등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x만 미분할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괜찮죠? 그러면 윗끝 넣은 것에서 아래끝 넣은 거 뺀다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일 때는 하나하나씩 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A는 곱해 놓고요. 중괄호를 그릴게요. 첫 번째 3분의 x 세제곱에다가 베타 넣고 알파 넣어서 뺄 겁니다. 즉 3분의 1은 그대로 곱해 놓고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세제곱 뭐 되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개수 묶어내 놓고 x제곱에다가 베타 넣은 것에서 알파 넣은 걸 빼면 되겠으니까 베타 넣으면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마지막도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대로 유지하고 x에다가 넣으면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할 거면 이게 이제 공식 도출하는 과정이니까 좀 이쁘게 만들 건데 밑에다가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이 부분. 자,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한 녀석이야. 어떻게? 구조를 그대로 맞출게요. 순서. 베타 빼기 알파로 1차씩 묶어내면 앞에 거 제곱, 두 개 곱한 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번째도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을 쳐다보니까 이거 베타 빼기 알파와 베타 더하기 알파로 합차 인수분해가 가능하구나. 그럼 뭘 끄집어내려고 이 작업을 했을까요? 각 항마다 베타 빼기 알파라는 항이 다 들어있구나.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이거 한꺼번에 다 묶어낼 수 있죠. 그쵸? 한꺼번에 다 묶어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안쪽 거를 조금 더 계산을 이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분수 표현되어 있는 분모 3분의 1, 3, 그 다음 분모 3,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의 분모 2 요거를 다 묶어낼게요. 그럼 다 묶어내면 괄호안이 정수로 남아있게 해야 되겠죠. 얼마로 묶어내면 돼? 6분의 1로 묶어내면 돼. 그 작업을 한 번에 가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이제 쓸게요. 는 자, 분모는 6을 꺼낼 거고요. 6분의 1.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 꺼낼 거거든요. 해서 6분의 A. A는 원래 있던 거고 베타 빼기 알파까지 꺼냈어요. 여기 안쪽 계산 이제 잘 해야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덩어리는 6분의 1이 나갔잖아. 그런데 얘는 원래 3분의 1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2를 곱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배에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가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마이너스 부호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분모가 2였는데 얘가 6분의 1로 나갔거든. 그럼 여기는 3을 곱해놔야 됩니다. 따라서 마 3 곱해놓고 원래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곱해놔야겠죠. 그리고 봤더니 베타 빼기 알파는 끄집어 나갔으니까 남은 게 베타 더하기 알파인데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으니까 제곱이라고 표현해 놓으면 되겠네요. 마지막도 6분의 1이 나갔기 때문에 6배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6 알파 베타의 베타 빼기 알파는 나갔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까지 괜찮니?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끝이 아니겠죠. 공식은 뭐 간단해야 되잖아.
요만큼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다가 마 3을 곱하는 거거든. 마 3까지 곱한 걸로 합시다. 그러면 요만큼 하면은 한 번에 마 3 알파 제곱 곱한 것의 2배에 마이너스 3 곱할 거니까 마 6 알파 베타 마 3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계산을 합니다. 는 6분의 A 베타 빼기 알파 준 걸로 들어가서 자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먼저 뒤에 파란색 기준으로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앞에 2알파 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제곱부터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앞에 플러스 2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한 게 지금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6 알파 베타가 뒤에 플러스 6 알파 베타랑 상쇄 그럼 앞에 있는 2 베타 알파 더하기 2 베타 알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여기서 암산을 조금 더 할게요. 앞에 베타 빼기 알파라는 식이 하나 존재하잖아. 저 모양에 맞춘다면 중괄호 안에서 마이너스를 먼저 끄집어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지. 그럼 걔는 알파 빼기 베타의 완전제곱 또는 모양 맞춰서 베타 빼기 알파의 완전제곱으로 고칠 수 있어.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를 나오게 하고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차? 3차가 되겠지. 앞에 하나, 뒤에 완전제곱 인수분해 하나. 이게 두 개, 2차. 이게 결론이야. 이거 누구였는데요? 우리 절대값 처리하기 전에 2차 함수를 x축과 만나는 두 군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거 적용해 보는 거야. 만약에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해서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6분의 1은 양수가 돼버리죠. a가 음수니까.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인데 베타가 알파보다 큰 근이란 말이야.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양수면 세제곱해도 양수니까 오 이거 전체 양수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해서 최고차의 개수 a가 음수면 양수면 마이너스 6분의 a가 음수란 말이야. 그럼 이 정적분의 결과는 음수지. 근데 우리 넓이 구할 때 아까 뭐 처리하기로? 절대값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부호만 양수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공식에 적용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처리를 해버린다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절대값 처리하는 거랑 같더라. 괜찮죠? 그래서 밀어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공식 도출입니다. 는 이 결과는 전체 구해서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밀어 넣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절대값이 적용돼야 되는 애는 딱 정해져 있죠. 무슨 얘기냐?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건 어차피 양수야. 얘는 절대값 있냐 없냐 의미가 없죠. 그럼 누구한테만 가면 돼? A한테만 가면 돼. 그리고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가 보이는데 저거는 있으나 없으나 한 거죠. 따라서 결론은 6분의 절대값은 최고차의 개수에만 적용을 하고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하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증명 과정은 사실 뭐 까먹어도 괜찮은데 결과치만 다시 본다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x축과 두 군데서 만난다고 했을 때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는 먼저 기억하는 거는 6분의야, 그지? 분모에 들어가는 건 항상 6으로 고정돼 있고 분자에 올라가는 게 이 2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 a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은 뭐예요? 베타 빼기 알파니까 그거를 이따가 다시 적어드릴게.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서 몇 제곱? 세제곱으로 공식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돌아와. 먼저 여기로. 나중에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곳이 아니라 밑에 나올 건데 뭐 1차 함수랑 만날 때 2차 함수랑 만날 때 다 이거를 써먹을 거야. 무슨 얘기냐? 알파 베타가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근에서 근으로 주는 거거든. 지금은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근, 알파도 근, 베타도 근이니까 얘를 작은 근, 얘를 큰 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에서 근으로 적분을 하는구나. 일단 적분 구간에 들어있는 아래 끝, 위 끝을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 괜찮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근이냐? 뒤에 나와 있는 요 대상함수 있죠? 절대값 씌우기 전도 괜찮고요. 요 대상함수가 는 0이 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작은 근, 큰 근이라는 게. 괜찮죠? 그래서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마침 2차고 작은 근에서 큰 근으로 적분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랬을 때 공식은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6분의 절대값이 적용될 거는 최고 차이 계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적으면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이 근에서 근까지여야 이 공식을 써먹을 수 있어. 오케이? 그냥 일반적인 구간에 다 써먹는 게 아니라 요 예제는 뒤에 가서 한번 풀어보고 넘어올까요? 한번 풀어보고 넘어오자. 한 장만 넘겨볼게요. 밑에 2번은 요거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제를 따로 이제 마련을 해놨는데요. 1번 봅시다. y는 x 곱하기 x-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아래로 블록하고 0과 1에서 만나요. 그래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정적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0에서 1까지 주어진 함수를 정적분 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 마이너스를 곱하면 넓이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간단한 함수니까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하면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공식 적용하자고요. 요거 정적분 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6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은 우리가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니까 이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항상 절대값을 처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2차 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니까 여기 안에 1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값 빼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큰 근 빼기 작은 근이야. 큰 근은 1, 작은 근은 0 해서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더라 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적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거는 6분의 1이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괜찮지? 그러면 아래쪽 보면은 이번에는 x축과의 넓이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 직선이랑 2차 함수,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함수와 2차 함수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거도 앞에 정리했던 여기 2차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 구하는 개념이랑 똑같이 흘러갈 거거든요. 한 번만 더 보고 밑에 거 볼게. 우리가 넓이 공식을 정리를 했을 때 2차 함수 대상으로 는 0을 만족하는 근 알파 베타라고 찾았는데 마침 작은 근에서 큰 근까지 적분을 하는 거는 2차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구할 때 써먹는 거였어요. 그치? 절대값 씌우는 것까지. 그래서 그거는 바로 공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6분의 여기서 a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만 더 적고 가자. 놓칠 뻔했네. 요거를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왼쪽에 여기 정리한 식 있었죠, 여기. 얘는 이 자체가 처음에 주어진 2차 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 a라고 보는 건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요. 정리된 2차 식의 최고 차항의 계수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이루는 넓이에다가 요거 한번 더 적용해 보려고 해요. 자, 내려가 볼게. 짠! 여기는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직선과 2차 함수가 이루는 넓이 또는 2차와 2차가 이루는 넓이, 요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으로 나눌게요. 1번. 2차 함수는 똑같이 위에 했던 것처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볼게요. 여기서는 직선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하나만 그릴게. 아래로 블록해도 되고 위로 블록해도 되니까 이제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방금 그린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 그러면 파란색 영역, 이거 그냥 S라고 할게요.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S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적분 구간을 잡아야 되잖아. 적분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누군데? 2차 함수와 지금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적었던 직선의 교점이죠. 요 교점의 x좌표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점 구하기부터 한번 세워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같다고 놓는 게 교점 구할 때 식이잖아. mx 플러스 n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2차 함수와의 이제 교점이니까 a는 0은 아니겠죠. 좌변으로 다 넘길게요. ax제곱 플러스 b 빼기 mx 플러스 c 빼기 n은 0 이렇게 될 건데 지금은 구체적이진 않으니까 가정을 해보죠. 여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왼쪽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넓이 구하는 걸 한번 해보죠. S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까 정리했던 내용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할 거고 괜찮죠? 위의 함수는 직선이야. 그래서 mx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 괜찮죠? 빼기 아래에 있는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될 거고 그것을 적분하자 식을 적어봤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할 거야. 공식으로 바로 갈 건데 짠! 이렇게 되면 가만히 보니 여기 대상함수를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거랑 똑같죠? 그치? 그러면 지금 빨간색 칠한 것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두 근이 여전히 알파랑 베타인 거야. 맞죠? 지금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가지고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거 분명히 양의 값이 나올 거거든? 그런데 나 이거 앞에서 뒤로 빼는 거 아니 위에서 아래로 빼는 거 이거 순서 잘 못 지킬 것 같아. 넓이 공식으로 갈 때는 어쨌든 양수가 나오게끔 하면 되니까 결국은 아까 뭐였니? 작은 근에서 큰 근까지 근에서 근까지 알파 베타가 누구라고? 적분 대상 함수가 는 0이 되도록 하는 두 근이었다고. 그래서 근에서 근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a지. 근데 어차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절대값 씌울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서 해도 되는데 마침 2차가 존재한다 그러면 정리한 식의 최고 차이 개수는 마이너스 a잖아. 그치? 따라서 공식 적용해서 6분의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다 그랬지. 절대값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주어졌던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있어도 그래서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로 다뤘던 x축과의 교점에서 뭐가 달라졌냐면 1차 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로 달라진 거야. 근데 개념은 똑같죠? x축과의 교점, 1차 함수와의 교점, x좌표들이라. 괜찮지? 이 개념이야. 두 번째로 가볼게요. 여기는 다 쓰고 시작해보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 하나가 있고 또 다른 2차 함수 y는 a'x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두 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2차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또 그려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요게 A로 시작하는 거고 얘가 A 프라임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A 교점부터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또 S라고 표현해 볼게요. S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점에서 교점까지 정적분을 할 거란 말이야. 따라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다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좌변으로 다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A 빼기 A 프라임 X 제곱 B 빼기 B 프라임 X 상수항 C 빼기 C 프라임 은 0 이렇게 되겠죠. 또 일반적으로 표현됐으니까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 있는 지금 교점이 두 개니까 2차 방정식이어야겠지. 그 말은 A 빼기 A 프라임은 0은 아니겠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한다면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할게요. 그럼 왼쪽 그림의 표현이 교점의 작은 근 x좌표가 알파고 큰 근 x좌표가 베타다. 이렇게 가정이 되는 거죠. 아까 하려던 게 비슷하지, 그지? 결국은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근 알파에서 근 베타까지를 할 거고요. 누구를 할 거야?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서 할 거거든.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뺀다 그러면 위의 함수는 A 프라임으로 시작하는 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함수는 A로 시작하는 왼쪽에 있는 함수잖아, 그치?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걸 한번 적어 볼게요. A 프라임 빼기 A X제곱 B 프라임 빼기 B X C 프라임 빼기 C 정적분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 그럼 아까 해석이랑 비슷하죠? 결국은 여기 있는 적분 대상 함수가 0이 되는 두 근이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 것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일정해요. 근데 뭘 하고 있니?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고 있잖아. 근에서 근까지고 대상 함수가 는 0이 되는 게 그 근이었으니까 이거 뭐야? 넓이 공식 또 적용한단 말이지.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 아까 쌤이 위에서 적어뒀던 것처럼 정리한 식의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이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는 누구니? 요 녀석이죠, 그죠?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뺀 2차의 개수가 들어가야겠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 또는 A 프라임 빼기 A 뭐든 상관없어요. 2차 개수 차이의 절대값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큰 근 빼기 작은 근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지? 그래서 근에서 근까지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2차 함수와 x축, 2차 함수와 1차 함수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세 번째 방금 다뤘던 거 2차와 2차 할 때는 교점 근에서 근까지 적분 구간은 맞는데 넓이 공식을 적용할 때 절대값 안에 들어갈 거는 정리한 식의 제곱의 개수가 들어간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하던 거 2번, 3번에다가 적용 한번 해봅시다. 그림부터 상황을 그려보죠.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하죠. 이렇게 그려놓고요. 아이고, 너무 안 이쁘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의 교점이 궁금하단 말이야. 왜?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하거든. 그래서 교점 구하기 먼저 해보죠. 같다라고 놓자. 마이너스 2차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x. 우변으로 다 이항하면 x제곱 빼기 3x는 0을 만족하는 x는 0과 3이죠. 그쵸? 0과 3.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3 이런 의미가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선생님 저 공식은 아직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 곡선과 곡선 사이 넓이를 이용해서 S라고 할게요. 0에서 3까지
그럼 그 구간은 2차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2차 함수식에서 빼기 아래에 있는 1차 함수식 마이너스 x를 해서 정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쁘게 우리 정리한 식이 여기 있네, 그지? 얘 근에서 근까지니까 바로 공식 적용 이렇게 되는 거죠. 6분의 최고차의 계수는 처음에 주어진 요 녀석을 써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x제곱의 계수 마이너스 1인데 그걸 절대값 치워도 되고요. 아니면 정리한 식에 계수를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1 그리고 큰 근 3 빼기 작은 근 0의 세제곱 이렇게 한 방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6은 3 곱하기니까 3 하나 지우면 2분의 9 이렇게 간략하게 공식으로 넓이 구할 수 있어. 괜찮죠? 하나만 더 가보자. 짠, 여기. 하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적당히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이렇게 그리고 두 군데서 만나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교점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X제곱 빼기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좌변으로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자, 여기서 하나 체크. 아까 근에서 근까지에서 공식 적용할 때 6분의 절대값 A에 A는 정리한 식의 계수라 그랬지. 정리한 식의 최고차의 계수라고 했어요. 지금 정리한 게 이렇게 등장했잖아. 그런데 우리 근을 찾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서 보통 뭘 하니? 2로 나누고 시작하죠. 이런 경우. 2로 나누면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인수분해까지 갈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까지 와서 근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림에다가 표현하고 올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다. 이렇게 알았는데 자, 주의할 거. 정리한 식이 이렇게까지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따가 공식 적용해서 절대값 안에 집어넣을 때 제곱의 계수 집어넣을 때 여기 정리한 식의 계수인 2를 집어넣어야지 방정식 풀면서 최종적으로 막 다 약분하고 남은 계수 1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요거 주의하세요. 알겠죠? 지금 같은 경우 정리한 요 녀석의 계수를 집어넣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것을 찾아오기보다는 애초에 처음에 주어진 두 함수를 쳐다보고 최고차항의 계수를 뺀 것의 절대값을 집어넣는 게 좋아. 알겠죠?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넓이를 표현해 볼게요. 넓이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위의 함수 다 적어볼게요. 위로 블록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에서 아래로 블록한 빼기 아래로 블록한 x제곱 마이너스 1의 함수를 해서 정적분을 하면 되는데 마침 적분 대상이 는 0이 되는 근이 마이너스 1과 2고 작은 근에서 큰 근으로 적분을 하게 되니까 공식 적용을 바로 해도 문제 없다. 그래서 6분의 이렇게 될 건데 아까 주의하라고 했던 게 절대값 안에 들어갈 거는 두 이차함수의 결국은 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빼든 앞에서 뒤로 빼든 결국은 최고차항이 서로 빼지는 거잖아. 그러면 1 빼기 빼기 1로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1 빼기 1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그게 결국은 절대값 처리하면 2가 되는 거잖아. 그지? 또는 아까 방정식 처리하면서 처음으로 정리된 요 녀석 지금 네모 쳐놓은 별표 네모 쳐놓은 요 녀석의 개수를 밀어 넣어도 괜찮다. 그리고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큰 근 2 빼기 작은 근 마이너스 1의 차이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정리 좀 해봅시다. 6분의 2니까 3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9. 이게 2차 함수
등장했을 때 x축과 이루는 넓이 또는 1참수와 이루는 넓이, 2참수와 이루는 넓이의 공식 적용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에 가면 요거 한번 도출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근에서 근까지 적분 대상 함수의 근, 요 구조를 좀 눈에 많이 익혀놓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 117페이지랑 이제 마지막에 조금 남아있어요. 속도, 가속도 관련된 그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